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19년 3월 1일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른, 학생, 노동자들이 모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한 날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테마는 바로 3.1 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 김구 선생이 만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그분들의 삶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느끼게 되는 감동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919 영웅, 2019 콘텐츠로 만나다, 백범 Alive. 그럼 한국 역사계의 큰 별쌤 최태성 선생님의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역사 김구가 만난 사람들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러분 모두 전두엽의 저장. 감사합니다. 되게 어렵네요. 죄송한데 중간 이후부터는 호주말 하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발음 되게 어려워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잘했어요. 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네. 외국인으로서 되게 힘든. 외국인이 느끼는 그냥 우리의 대화법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어떤 한 단어를 얘기해 주는 건 굉장히 힘든 정확히 거였어요. 말하고 싶어서. 맞아요. 네. 잘하셨고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네. 혹시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놀랍게도 제가 다녀왔어요. 안 놀랍습니다. 안 놀라워요. 제가 다녀오셨어요? 역사 의식이 있죠. 예. 2015년에 그럼 여기 역사 의식이 없는 건가요? 이것들은 먹으러 다니는 것들이고 상해 갔는데 진짜 네. 저는 어떤 느낌 임시정부를 받으셨어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물어물어 찾아갔는데 네. 저는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요? 무슨 시장통 같은데 이렇게 맞아. 대로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예. 되게 낡은 집들인데 그게 임시정부 건물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 이게 이거일지를 몰랐어요. 뭔가 조금 잘 되어 있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이렇게 편말 하나 있었고 네. 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제 100주년이 됐으니까 아마 지금은 그게 다 공사가 끝나서 좀 번듯하게 어떤 기념관이 됐을 수 있는데 네. 제가 갔을 때 마침 공사 중이어서 안에를 못 봤는데 뭐 볼 게 하나도 없고 저뿐만 아니라 관광객 한국 분이 한 2팀이 더 있었는데 네. 자세히 뭐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 너무 슬펐어요. 그렇죠. 야,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발자취가 담긴 어떤 역사적인 장소가 이렇게 우리가 관심이 그동안 없었나? 네. 뭐 이런 반성도 했었고 지금은 아마 뭐 잘 뭐 박물관 같이 뭐가 돼 있지 않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가시면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한데 네. 어쨌거나 이제 이번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김구 선생님을 좀 만나고 있잖아요. 네. 뭐 음식도 한번 받고 그다음에 춤도 한번 받고 네. 이번에는 김구 선생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진짜 제일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만난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그러면 소개해 주실 분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우와. 네. 이 네모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저 사진의 주인공 백범 김구와 적장이었던 적장이에요. 적장은 말 그대로 예, 서로 상대 적군이 된 거죠. 적군인 거죠. 예, 적장이었던 안진사는 누구의 아버지다라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누구요? 여기 너무 대놓고 사진 제공 안 줘요. 그러니까 저도 방금 그거 아니 여기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큰 힌트인데 힌트가 너무 크다. 이거 지우고 오셨어야지 진짜. 아 정말. 네,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제공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라고 밑에 너무 갑자기 역사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그냥 해봤습니다. 네, 뭐 네. 답이 나왔죠. 네, 바로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 네. 네, 안태훈 이분입니다. 네. 네. 근데 적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신기했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장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신 분은 계속 복습을 하신다는 어떤 느낌이 드실 텐데 네. 김창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계기가 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잘 듣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맞습니다. 동학예지에 입도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나이가 18세,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그 나이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 김구가 이 동학의 접주 역할을 해요. 접주 역할을 접주? 하는데 그때 별명이 뭐였냐면 애기 접주였어요. 애기 접주.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무속인 같은 그런 느낌이 애기 접주. 들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제 막 신받은 애기 동자. 그렇죠. 네. 예. 접주라는 뜻도 모르겠는데 애기 접주는 또 무슨 뜻인가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접주는 뭐냐면 동학에서 이렇게 집회 장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책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책임자를 예. 바로 이 어린 18세 소년이 네. 맡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이 많으신 수백 명의 신도들을 함께 이제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때 그 김창수의 그 별명이 바로 애기 접주 이제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다른 신도들이 그래도 많았으니까 그런 별명이 또 붙어.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김구 선생님께서 이 동학에 입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 농민운동 아시죠? 네. 이 동학 농민운동에 아주 선봉했었던 그런 분이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동학 농민운동이 왜 일어난지 혹시 아세요? 전혀 의외의 분이 손을 드셔가지고 제가 지금 근데 이거는 역사 시간에 조금 배웠던 것 네.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이제 예.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본기에서 들고 일어난 맞아요. 들고 일어났었던 운동이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요리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인문학적 배경도 있으셔가지고 정말 감사해요. 사실 감사합니다.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네. 뭐 그게 달아서 사실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도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쵸, 네. 그쵸, 그쵸. 그 먹는 거에는 다 맞춰요. 그렇군요. 네.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네요. 그럼요. 약간 탐관오리 배라고 해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 농민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다 착취해가고 네. 게다가 당시 그 일본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 쌀을 마구마구 가져가면서 쌀값이 폭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어떤 그 탐관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함께 터지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었는데 당시 그 황해도 해주에서 이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있었던 선봉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백범 김구 당시 이제 김창수였겠죠. 김구 선생이 바로 이 역할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동학농민운동 그러니까 민이잖아요. 농민들이 일으킨 운동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낯선 그런 모습이에요. 예,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광주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네. 전근대 사회에서 이렇게 농민들이 나가가지고 이거 해라 이게 쉬운 약간 모습이 반란 아니거든요. 같은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뭐야 이거 왜 이래?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압하려는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러면 김구 선생님의 그 적장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럼 안진사라는 분은 동학 농민운동을 반대했던 진압하려는 아. 진압하는 토벌군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안중근의 아버지 안진사 바로 안태원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백범일지에 좀 적혀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일단 제가 먼저 그거부터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문장과 글씨는 물론 지략까지 겸비하여 명성의 해서 지방은 물론 전국에 널리 알려져 조정 대신들도 크게 대접하는 이였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딱 이것만 봐도 정말 맞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당시 안진사 안태원이라는 이분이 이제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 이 동학농민 진짜 진압을 잘하셨나 봐요. 이 진압을 잘하니까 당연히 그 반대편에 있었던 이 김구로서는 네, 안태원이라는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자신도 진압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그 반대편에 있는 안태원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럼 적으로 만났다가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동지가 되셔서 독립운동까지 이렇게 같이 하신 건가요? 이게 참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안태원이라는 이분이 확실히 좀 다르셨던 분인 것 같아요. 너는 적이잖아, 넌 죽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안중근의 아버지는
그래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오. 네, 이분이 김구에게요 조용히 은밀히 밀서를 한 장 보내세요. 네. 군이 나이가 어리지만 인품을 지닌 것을 사랑하여 토벌하지 않을 터이지만 군이 만일 청계를 침범하다가 패멸당하게 되면 인재가 아깝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태훈도 알고 있는 거예요. 김창수 저 어린 친구가 네. 똘똘하다는 거예요. 내가 진압해야 되는 어떤 그 상대방 적이지만 네. 굉장히 인재감이라는 것이죠. 이 친구를 내가 잡아 죽이는 것보다는 이 친구를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어떤 그 인재로 쓰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밀서를 보낸 거예요. 예. 되게 적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르다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아 이게 큰 제목이 되겠다. 네. 그래서 뭐 도와주는 거죠. 뒤에서 몰래라도 뭐 그런 느낌인가요? 딱 그 마음인데,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안태훈 이분이 그 개화의 굉장히 선구적인 어떤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밀란이잖아요, 어쨌건 밀란. 네네.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네. 그 밀란을 진압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충정 분명히 그 당시 있었지만 네.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백범 김구를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기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떻게든 이 백범 김구라는 이 친구를 내가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 정말 이거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정말 이 안태훈 이분의 어떤 이 당시 어떤 이 탁월한 선택이 없었으면 예. 과연 지금의 백범 김구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한편으로 이 순간의 선택이 감사하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야, 그런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저 어린 싹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네. 제가 더 큰 농민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대들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제 미리 알아본 거죠. 예. 근데 이 김구는 과연 이 밀서를 받았을 때 이 반응이 어땠을 것 그게 같아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나 너 보호해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밀서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사실은 맨 처음에 김구도 안태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진압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경계했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안태훈 안 믿었어요. 예, 안 믿다가 사실은 그 해주성 싸움에서 일단 패해가지고 지금 은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밀서를 받은 거예요. 네. 받고 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나를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걸까? 혹시 가서 내가 사로잡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김구도 참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적장관 한번 만나서 한번 그들을 한번 관찰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적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가서 안태훈을 딱 만나게 된 것이죠. 네. 근데 그래서- 안태훈이 예.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김구를 대접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 예. 밀서에 있는 내용이 진심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김구도 이 안태훈의 어떤 그 마음을 네.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범일제는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네. 나의 관찰로도 그는 퍽 소탈하여 무식한 아랫사람들에게도 교만한 빛 하나 없이 친절하고 정중하여 위아래 모두 더불어 함께하길 좋아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네. 특히 이 안태훈의 집에 머물러서 4개월에서 한 5개월 있던 이 사이 굉장히 안태훈이 많이 알려줘요. 아플 때 세상의 정세라든지 너가 공부해야 될 책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알려주거든요. 바로 이 4개월, 5개월 사이가 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네. 정말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처음 이제 소개할 때부터 이제 안중근 의사의 아버님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정작 안중근 의사와 김구 선생의 관계는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폴킴께서 급하십니다. 네. 네네네. 당연히 네. 안태훈의 집에 가서 네. 지금 4개월, 5개월 동안 지금 숙식을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안중근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예. 그때 이 백범 김구의 나이가 20세였고요. 네. 그리고 안중근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이 두 영웅의 역사적 만남이 바로 이 안태훈의 집에서 야.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또 그렇게 만나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김구 따로 안중근 따로 이게 따로따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두 영웅이
함께 있었던 어떤 그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이것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둘이 같이 있으면서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뚜렷한 의지도 생기지 않았을까? 또 아마 그런 얘기도 그랬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 네. 안중근과 김구가 그 당시 그 사이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 그래요. 근데 저도 지금 제가 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는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간택을 받은 양아들처럼 너무 사랑하는 느낌이 들어서 안중근이 좀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까? 드라마 너무 많이 봤죠, 그죠? 그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 드라마는 드라마고요. 예. 이게 왜냐면 안중근은 아버지 안태원을 따라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구는 이게 해주적인 동학군의 어떤 그 적장이잖아요. 그렇죠. 경계했던 거예요. 아, 네, 아버지는 좀 품으려고 했지만 안중근은 청춘이지 않습니까? 예. 경계의 어떤 마음이 있어서 사기가 오기가 또 굉장히 친숙한 어떤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듯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안중근 의사님은 하얼빈 사건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뭐. 안중근 의사하면 여러분들 어디죠? 어느 곳이죠? 하얼빈. 예. 누구죠? 예.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안 해주세요. 아 정말 어렸을 때 역사 선생님이 진짜 가르칠 때 되게 헷갈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니까 더 헷갈려지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예. 척살했던 바로 하얼빈에 척살했던 인물이 바로 안중근인데요. 네.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한번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아 정말 이 단지 동맹을 하고 네.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숙연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맹세를 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했던 네. 그런 인물이 바로 안중근인데 이때는 이 김구 선생은 뭘 하고 있으면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 계셨어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안중근 의거 사건이 딱 터지니까 네. 여기 연루되어 가지고 체포가 돼요. 김구 선생님도. 예, 체포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체포가 되는데 어쨌든 불구속, 그 불기소 처분으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나서 1919년 4월에 김구 선생은 이제 상하이로 와서 이제 자신의 활동, 자신의 길을 걷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